이 공수처가 그동안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이런 검찰, 공수처 모두가 권력 비리를 수사했던 그런 수사팀에 대한 보복성 감찰 내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공수처가 이번에는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무역 사건, 그 수사 예. 무마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수사를 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그 당시 아마 이상현 부장검사였죠. 수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갖고 26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수사냐 했더니 그 이성윤 이 공소장 예. 유출. 공소장 유출. 유출, 그리고 비밀 누설 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미 박범계가 이 대검에 지시를 내려갖고 5월이네요. 올해 5월일 겁니다. 올해 5월에. 올해 5월에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 그런 거 봤더니 뭐 유출 당일날 킥스라고 해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여기서 이제 공소장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 이제 이건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그 유출하는데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관련이 없다는 게 이미 대검에서 감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뭐 없음 하고 끝난 문제인데 6개월이 지나서 지금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딱 꼭 집어서 수사팀 검사들만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공수처가 이미 대검에서 이 감찰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당시 그 사법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던 검사가 한 20여 명 나왔는데 수사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그때 의심한 것은 김학의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해 가지고 언론한테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재인이가 그렇게 아끼는 민정비서관 아닙니까? 지금 물러나 있지만 그 사람이 기소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수사팀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 이성윤, 지금 이제 서울 고검장입니다만은 그쪽 사람들이 공소장이 어떻게 됐는가 해갖고 궁금해서 들어와서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출의 어떤 책임을 지금 찾아내려면 그 사람들도 다 혐의의 선상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가지도 않은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가 봤던 사람들은 가만 놔둔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검사들, 그러니까 그때 수사를 했던 수사팀에 대한 보복 아니냐.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임기 말에 검사들이 혹시 딴 마음을 먹을까봐.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자꾸 이렇게 지금 지지율은 높고 이재명을 눌러버리니까 사실 친문 검사라는 게, 딸랑이 검사라는 게 뭐 몇 명이나 됩니까? 나중에 이 검사들이 얼마든지 윤석열 쪽에 다른 정보들을 흘릴 수도 있는 거, 그걸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군기잡기 하는 거 아니냐. 검사들 봐라. 지금 얘네들 당하는 거 봐라. 라고 보여주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도 있죠. 왜냐하면 이 수사팀이 지금 공소 유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성윤 재판. 이성윤이 당시에 그 김학의 사건 때 압력을 집어넣었잖아요. 안양지청에 그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소 유출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으로 사실은 압수수색도 당하고 하면 어떻게 재판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공수처는 근데 사실은 자기들 문제부터 오히려 수사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윤 황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됐고 대법원은 사실은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관용차다. 수원지검에 가서 또 조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복인가? 호송차라고 보도자를 냈는데 이 허위 보도 자료를 냈다 해서 이거 갖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게 보복 수사 아니냐.
공수처가 군기 잡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수처의 문제는 또 검찰 측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복 수사가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저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벌여야 될 검사들을 그 동일 사건과 연관돼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 수사 자체를 그러니까 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말라라는 또 그런 무언의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재판하는 검사들을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정섭 부장이네요. 아, 이정섭 부장. 예, 이상현 부장은 대전지검. 예, 대전지검.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전지검이 월성 수사를 했지 네, 않습니까? 월성 수사죠. 그 월성 수사한 수사팀들 다 좌천시켜 버렸고 거기에 당시 지검장, 지금 인천지검장으로 갔죠. 이두봉. 그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서울에 있을 때 뭐 수사한 걸 가지고 과잉 수사를 했다 해가지고 또 압력을 넣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서울 고검에서도 또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셀프 감찰을 해가지고 이 서울 고검장이 그 유명한 이성윤 아닙니까? 고검장.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국 수사를 했는데 조국 수사팀이 부실 편파 수사를 했다 해가지고 서울 고검에서 감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무혐의 지금 결론이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인력 지원을 안 한 것이 문제였더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이 일부 음모론자들이 저기 아니다. 그 정경심의 문제가 아니고 익성이라는 뭐 회사가 문제다. 근데 왜 익성 수사 제대로 안 했느냐. 이거 갖고 진정을 내고 뭘 하고 해서 또 감찰도 벌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뭉갠 게 문제지 않습니까? 뭉개고 또 수사 지원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받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그래? 우리 수사하는 거 감찰받는 거 받아들게. 똑같이 이성윤도 그러면 감찰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 못하게 한, 그 이진동 감찰부장에게 또 이제 문제다. 익성 문제 해갖고 똑같이 감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해서 두 가지죠. 이 조국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게 깔려 있지만 더 큰 건 이 격변기에 검찰이 또다시 자신들의 어떤 뜻과 다르게 뭔가 움직임을 보이는 정권 또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재명 쪽에다 칼을 들이대지 못하도록 칼을 꺾어놓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입도 뻥끗하지 마라. 정보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6개월이나 남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검찰에 대해서 군기잡기에 나선 거 보면은 정말 이제 본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고 지금 뭐 KBS 사장 문제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내정자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SNS인가요? 그런데도 지금 사장을 사실상 임명을 강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정기관 또 언론 거기에다가 선거를 다뤄야 할 주무기관의 장, 법무부, 행안부 모두 다 선관위 정치인으로 전부 다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정말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뭐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에 뭐 누가 싫다 어찌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로 분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더 안타깝습니다. 네, 뭐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네, 역대 어떤 정권도 집권 말기에 이렇게
마치 산의 정상에 있는 것처럼 또 산의 정상에 아직도 오르는 것처럼 했던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지금은 산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산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겸허하고 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돌아올 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정권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칼춤을 추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산은 내려와야 되고요. 산을 내려올 때 이렇게 이 폭정을 일삼으면 다칩니다.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겸손함을 못 익힌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지금도 뭐 30% 후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내세워서 산을 내려오는 지금 하산의 시기에 산 정상에서 야호 이렇게 부르는 기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도 문재인 차별화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욕을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디스하면서 또 차마 그렇죠. 문재인까지는 못 가고 홍남기가 잘못했어. 홍남기만 공무원들이 지금 쪼아대고 영혼이 없어. 뭐 이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 이제 하산기입니다. 겸손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